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진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집에서 우리 흔히들 말하는 와이파이, 예, 유무선 공유기 아시죠? 예, 그 공유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보통 와이파이라고 하면 유무선 공유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뭐, KT나 뭐, LG 이런 데서 달아주는 뭐, 유무선 공유기도 있지만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필요한 공유기를 사서 자기만의 이름을 선택을 한다든지 비밀번호를 선택을 할 때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자, 오늘 제품은 설명할 제품은 IP타임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IP타임인데요. IP타임 공유기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고 지금 현재 공유기를 설정하기 전에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지 말고 반드시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설정하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설정을 함과 동시에 이름을 바꾼다든지 비밀번호를 설정함과 동시에 바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세션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선을 꼽아서 세팅하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유선 포트에 대한 설명은 저번에 설명드린 와이파이 알고 쓰자 채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유기는 지금 현재 제 노트북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맨 처음에 공유기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IP타임이 가지고 있는 공유기가 가지고 있는 IP 192.168 0.1이 아니에요. 무조건 0.1이 아니고요. 반드시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접속을 하게 되냐면, 자, 시작에 실행에 가시면, 이렇게 열게 보시면 CMD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을 치게 되면, 도스 포럼 포트가 열리는데요. 자, 공유기가 만들어주는 사설 IP의 게이트웨이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IP 컨피그를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 192.168 0.1이라고 여기 게이트웨이 주소로 접속을 해야지 접속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무조건 0.1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제조사마다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2로부터 받은 IP를 확인하는 방법을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0.1 주소를 알았죠? 그러면 브라우저를 엽니다. 자, 인터넷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여기에다가 192.168. 아까 게이트웨이 주소 있죠? 0.1을 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게 이제 공유기에 접속을 한 거예요. 자, 디폴트 값으로는 그냥 어드민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보안 문자가 있네요.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자기가 보시고 하기 편한 글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PKAFP라고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유기에 접속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관리 도구라고 나옵니다. 자, 요거 들어가도 되지만 자, 관리 도구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관리 도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2.4G 무선 설정 보안이 나오고 5.0G 무선 설정 보안이 나오죠. 자, 저번 시간에 제가 2.4G와 5.0G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자, 2.4G는 멀리 가는 대신에 전파 방해를 거의 받지 않고 5.0G는 신호는 센 대신에 전파 방해를 많이 받죠. 그래서 멀리 있을 때는 2.4G, 자, 가까이 있을 때는 5.0G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린다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할 시간으로는 오늘 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자, 일단은 자, 와이파이가 지금 현재 IP타임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자, 어떤 영지는 IP타임 5G라고 오르는데 제 와이파이 요 목록에 보시면 자, 이렇게 IP타임하고 5G 요 두 개가 올라오죠. 자, 여기 보시면 열쇠 모양이 되어 있는 거는 현재 비밀번호가 걸려서 지금 못 쓴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요 두 개는 현재 열쇠 모양이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안 걸어서 쓴다, 안 걸려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와이파이를 쓰시려고 하면 반드시 비밀번호를 걸어서 쓰셔야 돼요. 비밀번호를 안 걸어서 쓰게 되면 해킹의 위험도 있고 이 와이파이의 전파를 도용당하기 때문에 누가 내 와이파이를 써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자기 공유기에서 신호가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게 되면 본인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걸어서 쓰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2.4G부터 먼저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IP타임이에요. 이게 IP타임 보이는 요 이름이고요. 그리고 5.0G에서 지금 보시면 IP타임 5G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예, 이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름을 고쳐서 써야 되겠죠? 자기만의 이름. 자, 그러면 2.4G에다가 어, 예를 들어서 ABCD 언더바 2.4G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ABCD 언더바 2.4G로 해주고요. 자, 그러면 왜 2.4G를 제가 붙였냐면 요 채널 이름을 안 주게 되면 자기가 2.4G에 붙었는지 5.0G에 붙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요 채널명을 붙여주는 걸 제가 권장을 드려요. 자, 그러면 비밀번호를 보시면 현재는 안 걸어져 있는데, 자, 요거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증 서버 하는 방법도 있고, 요거 있는데, 그냥 권장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자, WPA2 AEC 모드로 하게 되면 반드시 비밀번호를 걸어야 되는데요. 자, 비밀번호는 WPA2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8자리 이상을 걸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편의상 1, 2, 3, 4, 5, 6, 7, 8이라고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자, 홈타임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여기서 바로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먼저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적용을 하시게 되면 좀 뱅글뱅글 돌아요. 자, 적용을 하고 예, 적용이 됐죠? 그럼 저장을 하게 되면 자 2.4G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ABCD 2.4G라고 지금 적용이 됐고요. 여기 와이파이 채널에 가보시면 제 2.4G ABC가 뜨죠? 이 열쇠 모양이 나옵니다. 물어보면 연결하게 되면 패스워드 당연히 물어보죠. 패스워드는 아까 제가 선택한 대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요. 5.0G를 한번 패스워드를 걸어 보겠습니다. 자, 5.0G는 ABCD 언더바 5.0이라고 주고요. 자, 패스워드는 안 걸려 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해주고요. 자, 이거는 패스워드 다르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본 값으로는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예,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특수 문자로 나오는데 암호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1, 2, 3, 4, 5, 6, 7, 8을 걸고 똑같이 적용, 예, 저장을 하게 되면 자, SSID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SSID는 뭐냐면 네트워크의 이름을 말합니다. 자, 전파가 뿌려지는 이름이고요. 이 이름을 이제 보고 와이파이를 찾아서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두 개 다 현재 저장이 됐기 때문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 가보시면 예, 아까 기존에 이거 썼던 건 아직 남아 있는데 이건 접속해도 접속 안 됩니다. 자, 2.4지 한번 접속해 볼게요. 자, 이렇게 1, 2, 3, 4, 5, 6, 7, 8 하게 되면 예, 자, 연결이 되죠. 근데 인터넷은 안 됩니다. 제가 외부선을 연결 안 해놨거든요. 자, 연결돼 있죠. 보안으로 연결돼 있고 필요 없는 경우에 이렇게 끊어버리시면 되고요. 5.0G도 마찬가지로 연결하시게 되면 아까 설정한 암호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특수 문자를 좀 섞어주는 거를 제가 좀 권장을 드리는데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비밀번호를 예를 들어서 ABCD 1, 2, 3, 4라고 한다면 조금 어렵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BCD 1, 2, 3, 4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AB는 ABCD는 안 만지더라도 1, 2, 3, 4를 예를 들어서 특수 문자로 Shift 누르고 1, 2, 3, 4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패스워드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숫자가 되는 부분을 이제 특수문자로 바꿔준다든지, 그러면 영문자가 되는 부분을 Shift를 눌러서 A를 예를 들어서 A만 한다면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